지금 화면에 보이는 A, B, C를 봐주세요. A는 앞쪽 선들이 거의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고 길이도 각도도 비슷합니다. B는 앞쪽부터 안쪽까지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고요. C는 가운데에서 M자, 옆머리로 갈수록 선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앞쪽에는 피부가 보이는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느 쪽이 원래 머리카락과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일까요? 한 올씩 가까이 확대하면 세 화면 모두 선이 얇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전체 헤어라인을 보면 느낌은 분명히 달라져요. 그 차이는 선 한 올의 굵기보다 선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놓였는지,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비워두었는지 여기에서 생깁니다. 오늘은 방향, 밀도, 경계, 여백 이 네 가지만으로 헤어라인 결과 사진 보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영상을 보고 나면 단순히 선이 얇다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디자인은 원래 잔머리처럼 이어져 보이고 어떤 디자인은 따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헤어라인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보통 선의 얇기예요. 물론 너무 굵고 뭉친 선보다 가벼운 선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 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얇은 선이라도 원래 머리카락이 눕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놓이면 실제 머리카락에서 따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선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많아질수록 무조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 사이로 피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면 잔머리보다는 하나의 진한 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좌우를 똑같이 만드는 것도 충분한 기준은 아닙니다. 원래 왼쪽과 오른쪽의 머리카락 방향이나 남아있는 머리 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 디자인을 반대쪽에 그대로 복사하면 원래 머리카락과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모두 채우는 것도 자연스러움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실제 헤어라인에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로 피부가 보입니다. 그 간격이 있어야 한 올 한 올의 방향도 구분돼요. 그렇다고 얇은 선이나 좌우 균형, 높은 밀도가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각각을 정답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머리카락과 전체 디자인 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이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은 표현된 선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원래 머리카락과 만나는 부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가운데와 양쪽 M자, 옆머리 쪽의 머리카락은 모두 같은 각도로 놓여있지 않을 수 있어요. 가운데서 보이는 흐름과 옆으로 갈수록 눕는 흐름이 다를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원래 머리카락 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원래 길에 새로운 길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길이 원래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면 이어지는 부분이 어색해 보이겠죠? 헤어라인도 같은 원리예요. 새로운 선 하나가 혼자 예뻐 보이는 것보다 이미 있는 머리카락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두 화면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A는 가운데부터 옆머리 쪽까지 모든 선이 거의 같은 사선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B는 가운데와 M자, 옆머리 쪽으로 갈수록 원래 머리카락이 눕는 방향에 맞춰 선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어느 쪽이 덜 따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나요? 이 비교에서는 B가 원래 머리카락과 더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입니다. 선이 더 많거나 더 얇아서가 아니라 표현된 선의 방향이 주변 머리카락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똑같이 따라 그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는 각각의 선이 달라 보여도 조금 떨어졌을 때 전체 흐름이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향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앞쪽, 안쪽의 밀도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헤어라인의 가장 앞쪽은 피부와 머리카락이 처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앞쪽부터 원래 머리카락 안쪽까지 같은 진하기로 채우면 선들이 각각 보이기보다 앞쪽에 진한 띠가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맞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앞쪽은 피부가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고 원래 머리카락에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해요. 여기서 기억할 문장은 간단합니다. 앞쪽은 가볍게, 안쪽은 이어지게.
앞쪽이 무조건 비어 있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안쪽이 무조건 진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앞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할 때 갑자기 밀도가 끊기거나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처럼 뭉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밀도는 보는 거리에 따라서도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까이에서는 각 선 사이의 간격을 봅니다. 조금 떨어져서는 앞쪽과 안쪽의 진하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고요. 얼굴 전체가 보이는 거리에서는 헤어라인이 한쪽에만 무겁게 몰려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 하나하나는 자연스럽게 보여도 멀리서 봤을 때 앞쪽이 하나의 진한 면으로 보인다면 밀도 배치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까이에서 빈 공간이 충분해도 원래 멀리서 머리카락과 연결이 끊겨 보인다면 필요한 밀도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앞쪽에서 안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제 이 선들을 시작하는 위치가 한 줄처럼 모여 있지는 않은지 다음으로 경계를 확인해 볼게요. 헤어라인의 경계는 실제로 그어진 한 줄이 아닙니다. 가장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 선들의 시작점이 모여서 하나의 경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모두 같은 높이에 놓이고 선의 길이와 간격까지 비슷하게 반복되면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일자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은 얇아도 시작 위치가 똑같이 정렬되면 전체 경계는 띠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자 경계가 모두 잘못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잔머리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원한다면 시작점과 길이, 간격이 너무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억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다른 시작점, 다른 길이, 다른 간격. 어떤 선은 조금 앞에서 시작하고 어떤 선은 조금 안쪽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의 길이도 모두 같지 않고 선 사이의 간격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원래 잔머리의 높낮이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여요. 그렇다고 경계를 일부러 심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잔머리가 남아있는 위치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높이를 보고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경계만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시작점들이 한 줄처럼 이어져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점에 변화를 줬더라도 선 사이를 전부 채우면 다시 하나의 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여백입니다. 헤어라인에서 선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덜 채운 흔적이 아닙니다. 각각의 선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예요. 실제 잔머리도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덮고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피부가 보이기 때문에 한 올 한 올의 방향과 굵기가 구분돼요. 표현된 선 사이에 피부가 적당히 남아있어야 새로 표현된 선도 하나의 검은 면이 아니라 머리카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백이 거의 없으면 선들이 서로 붙어 보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촘촘해 보여도 조금 떨어지면 색칠된 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백이 너무 많으면 선들이 원래 머리카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 떨어진 조각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백은 많을수록 좋거나 적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된 선과 남겨둔 피부가 함께 보이면서 앞쪽 경계부터 원래 머리카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문장을 읽을 때도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으면 글자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헤어라인의 여백도 비슷합니다. 선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각각의 방향이 보이고 전체 흐름도 답답하지 않게 보입니다. 결국 모든 빈 공간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선을 표현하고 필요한 곳에는 피부를 남겨서 원래 머리카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 밀도, 경계, 여백을 확인했다면 이 4가지가 얼굴 전체에서 어떤 곡선을 만들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헤어라인 디자인의 목적을 단순히 이마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연결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운데만 아래로 내렸는데 M자와 옆머리 쪽으로 이어지는 곡선이 끊기면 정면에서 변화가 커 보여도 45도나 옆모습에서는 경계가 갑자기 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한 부분을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와 M자, 옆머리 쪽이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얼굴형 이름 하나만으로 정답 곡선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같은 얼굴형이라고 해도 이마의 넓이, M자의 깊이, 옆머리와 이어지는 모양,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방향과 양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머리를 내리는지 묶는지 뒤로 넘기는지에 따라서도 보이는 경계가 달라지고요. 좌우 균형도 한쪽을 반대쪽에 그대로 복사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위치, 머리카락이 눕는 방향,
잔머리의 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에 맞춘 선을 반대쪽에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선은 좌우가 똑같아도 원래 머리카락과 이어지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래의 차이를 그대로 두거나 일부러 양쪽을 다르게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균형은 좌우 복사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이 비슷한 무게로 보이고 각각의 원래 머리카락과 무리 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면에서는 가운데 높이와 좌우 균형을 보고 45도에서는 M자와 옆머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옆모습에서는 곡선이 갑자기 끊기지 않는지는 봅니다. 머리를 자주 묶는 분이라면 묶은 상태에서도 양쪽 경계가 전체 얼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균형은 좌우가 완전히 같은가 보다 전체 모습이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이 실제 머리 뿌리색과 여러 거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어라인 색을 볼 때는 현재 염색된 머리카락의 끝보다 디자인과 직접 맞닿는 머리 뿌리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염색된 머리카락은 전체 헤어스타일을 보는 참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헤어라인의 바로 옆에서 새로운 표현과 이어지는 부분은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끝에 밝은 색만 보고 판단하거나 풍성해 보이려고 무조건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색소 섞는 방법이나 색 선택법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결과 사진을 볼 때는 표현된 색이 머리 뿌리색과 따로 떠 보이지는 않는지, 원래 머리카락 경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거리도 3단계로 나눠서 보세요. 가까이에서는 선의 방향과 선 사이의 피부 공간, 시작점의 반복을 봅니다. 조금 떨어져서는 앞쪽과 안쪽의 밀도 변화, 경계가 띠처럼 이어지는지를 보고요. 얼굴 전체가 보이는 거리에서는 이마 곡선과 좌우 균형, 얼굴 위쪽의 전체 모양을 확인합니다. 각도는 정면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면에서는 가운데와 좌우 균형을 보고 45도에서는 M자에서 옆머리 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옆모습에서는 곡선이 갑자기 끊겨 보이거나 경계가 따로 튀어나와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평소 머리를 묶는 분이라면 묶은 상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같은 결과라도 조명과 사진을 자른 범위, 촬영한 거리와 각도가 다르면 느낌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 사진을 비교할 때는 가능하면 밝기와 촬영 범위가 비슷한 사진을 함께 보고 정면 한 장으로 전체 디자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꿈일걸 꿈일걸. 이제 처음 해봤던 A, B, C를 4가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A는 각각의 선은 얇지만 시작점과 길이, 각도가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앞쪽 경계가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보입니다. A에서는 경계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B는 앞쪽부터 안쪽까지 밀도가 비슷하고 선 사이로 보이는 피부가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많은 선들이 보이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하나의 진한 면처럼 보일 수 있어요. C는 가운데와 M자, 옆머리로 갈수록 선의 방향이 원래 머리카락 흐름과 맞춰 달라지고 앞쪽은 가볍게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시작점과 길이, 간격에도 변화가 있고 선 사이의 피부도 자연스럽게 남아있죠. 이 비교에서는 C가 원래 머리카락과 더 부드럽게 이어져 보이는 이유를 방향, 밀도, 경계, 여백 이 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선을 많이 넣는가, 선을 얇게 넣는가가 아닙니다. 방향이 원래 머리카락과 이어지는지, 앞쪽과 안쪽의 밀도가 같은 진하기로 뭉쳐있지 않은지, 경계가 한 줄처럼 반복되지 않는지, 선 사이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운데와 M자, 옆머리의 곡선과 좌우 균형도 여러 거리에서, 각도에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방향, 밀도, 경계, 여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디자인은 원래 머리카락의 방향과 양, 피부와 두피 상태, 과거 시술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 기준을 알고 있어도 기존의 색이나 경계가 이미 남아있다면 확인하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는지도 다음 편에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